매달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카드값으로 스쳐 지나가고 남은 돈을 쪼개고 쪼개서 간신히 적금이나 주식 계좌에 이체하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하는 걸까? 뉴스에서는 100세 시대라며 평생 일해야 한다고 겁을 주는데 정말 65세나 70세까지 꼼짝없이 숨만 쉬며 일해야만 간신히 은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매달 팍팍한 통장 잔고와 끝이 안 보이는 은퇴자금 목표액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깊은 한숨부터 나오기 마련입니다. 너무나 지치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내 피 같은 월급을 쏟아붓지 않아도 되는 어느 순간부터는 돈이 알아서 맹렬하게 불어나는 마법 같은 결정적 순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오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경제 뉴스를 보며 불안해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내 돈이 스스로 일하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순간에 대해 저와 함께 커피 한잔 하듯 편안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의 투자 여정에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타는 전기 자전거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 엔진은 바로 나의 노력, 즉 우리가 매달 땀 흘려 벌어서 떼어 넣는 저축액입니다. 처음 재테크의 세계에 발을 들였을 때는 마치 아주 가파른 오르막길을 내 두 다리 힘만으로 낑낑대며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직접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당장이라도 멈춰서 뒤로 미끄러질 것만 같죠. 매달 뼈 빠지게 일해서 넣는 돈은 쥐꼬리만 한데 마트에 가면 물가는 무섭게 오르고 은행 대출 이자는 비싸다고 하니 정말 고통스럽고 억울한 마음마저 듭니다. 가끔 주식시장이라도 파랗게 질려서 폭락하는 날에는 내가 도대체 무슨 두기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안 먹고 안 입으며 사서 고생을 하나 싶기도 합니다. 이때 두 번째 엔진인 복리라는 녀석은 안타깝게도 우리 눈에 전혀 띄지 않습니다. 몇천 원, 몇만 원 정도의 푼돈 이자가 붙는 것을 보면 이걸로 도대체 언제 부자가 되나 싶어 허탈한 웃음만 나올 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 첫 번째 험난한 고개를 채 넘지 못하고 지쳐서 투자를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전거가 힘든 언덕을 넘어서 평지에 다다르고 어느 정도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 자산이 눈덩이처럼 굴러가며 어느 정도 덩치를 키우게 되면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두 번째 엔진인 복리가 드디어 강력한 전기 모터처럼 굉음을 내며 켜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내가 페달을 죽어라 밟지 않고 그저 가볍게 슬슬 굴리기만 해도 자전거가 알아서 쌩쌩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우리는 이 전기 모터의 힘이 내 두 다리의 힘을 기적처럼 추월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크로스오버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아주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내 투자 계좌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1년치 수익이 내가 1년 동안 먹고 싶은 거 참고 입고 싶은 거 참아가며 뼈 빠지게 모은 1년치 저축액보다 더 커지는 경이로운 순간을 말합니다. 나아가서 더 이상 내 지갑에서 단 한 푼의 돈을 꺼내어 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시간과 복리라는 자연의 거대한 법칙이 알아서 내 은퇴 자금을 최종 목표치까지 굴려주는 참으로 평화로운 단계를 우리는 코스트파이라고 부릅니다. 이쯤 되면 에이, 그게 진짜 현실에서 가능해?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내일 당장 망할 것 같은데 너무 뜬구름 잡는 꿈 같은 소리 아니야? 라고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고 유튜브를 켜면 온통 금리가 어쩌고 환율이 어쩌고 하면서 세상에 큰 위기가 온다고 겁을 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잘 될 거라는 위로의 말씀만 드리는 대신 구체적인 데이터와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2천만 원씩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자본주의 시장의 장기 평균 수익률을 7% 정도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계좌에 1억 원이라는 의미 있는 시드머니가 모였을 때를 상상해 볼까요? 1억 원에서 7% 수익이 나면 700만 원입니다. 여전히 내가 땀 흘려 넣는 2천만 원이 훨씬 더 큽니다. 여전히 나의 땀방울이 투자를 이끌어가는 메인 엔진인 셈이죠. 그런데 시간이 더 흘러 여러분의 계좌에 3억 원이 모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억 원의 7% 수익은 2,100만 원입니다. 세상에, 드디어 내가 1년 내내 일해서 넣는 돈과 내 돈이 스스로 알아서 벌어오는 돈이 엇비슷해졌습니다. 드디어 나와 복리라는 두 친구가 반반씩 공평하게 힘을 합쳐 수레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인내심을 발휘하여 계좌에 5억 원이 모였다고 해보겠습니다.
5억 원의 7% 수익은 무려 3,500만 원입니다. 이제 내가 1년 내내 직장에서 상사 눈치 보며 고생해서 넣는 2천만 원은 오히려 내 돈이 벌어온 수입보다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복리라는 전기 모터 엔진이 투자의 메인 주인공으로 완벽하게 등극한 것입니다. 내 돈이 나보다 훨씬 더 빠르고 똑똑하게 돈을 잘 버는 크로스오버 포인트를 시원하게 돌파한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최종 은퇴 목표액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억 원을 모았을 때 인생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은 단 1원의 저축도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저 계좌를 가만히 덮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목표 금액의 딱 절반을 모았으니 남은 5억 원을 마저 모아서 10억 원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도 처음 5억 원을 모을 때만큼 똑같이 오래 걸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강력하게 켜진 복리 엔진이 엄청난 속도로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이상 저축을 단 한 푼도 하지 않고 푹 쉬어도 약 11년 정도의 시간만 지나면 그 5억 원은 알아서 10억 원으로 2배 뻥튀기가 되어 불어납니다. 자산이 일정 수준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돈이 불어나는 속도는 우리의 얄팍한 상식과 덧셈의 영역을 완전히 초월하여 곱셈과 기하급수적인 영역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누리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마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꼭 던지게 되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10년, 20년 투자를 이어가는 그 긴 시간, 중간에 무시무시한 경제 위기가 닥치면 어떡하죠? 집값이 반토막이 나고 주식시장이 붕괴해서 휴지 조각이 되면 10년 뒤에 10억 원은커녕 깡통을 차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것 아닌가요? 정말 예리하고 누구나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걱정입니다. 우리는 과거 온 국민이 금을 모아야 했던 IMF 외환위기나 전 세계가 휘청였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불과 몇 년 전 전 세계의 문을 닫아 걸게 만들었던 코로나 팬데믹까지 수많은 공포와 절망의 순간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뼈저리게 경험해왔으니까요. 언론과 뉴스 기사들은 항상 내일 당장 대한민국이 망하고 전 세계 경제가 파탄날 것처럼 아주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매일매일 쏟아냅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덮쳐와서 서민들 삶이 파탄난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서 빚을 낸 영끌족들이 다 한강에 가게 생겼다. 환율이 요동쳐서 기업들이 다 줄도산할 위기다 하면서 말이죠. 이런 뉴스를 매일같이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당장 가지고 있는 펀드나 주식, 부동산을 당장 내일 아침에 다 팔아치우고 현금을 꽉 쥐고 벌벌 떨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님, 매일의 뉴스가 아니라 10년, 20년, 50년이라는 자본주의의 역사를 길게 펼쳐놓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무시무시한 위기와 폭락의 순간들은 끝없이 우상향하며 발전해 나가는 자본주의의 거대하고 긴 여정 속에서 잠시 겪고 지나가는 찰나의 성장통에 불과했습니다. IMF 때 집을 던지고 도망간 사람과 그 공포를 이겨내고 서울에 집을 산 사람의 현재는 어떻게 달라져 있나요? 코로나 때 세상이 망한다며 주식을 다 팔고 은행 예금으로 숨어버린 사람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우량한 기업의 지분을 사모은 사람의 통장 잔고는 지금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폭락장이나 경제 위기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아주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소에는 너무 비싸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백화점 명품관의 우량한 자산들을 엄청난 헐값의 박앤세의 가격에 마구 주워 담을 수 있는 하늘이 주신 일생일대의 횡재이자 쇼핑 찬스입니다. 금리와 인플레이션이라는 녀석에 대해서도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경제 뉴스에서 가장 많이 떠드는 것이 바로 유동성과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입니다. 어려운 경제학 용어 같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 빗대어 보면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유동성 공급이나 양적 완화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늘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돈을 펑펑 뿌리거나 거대한 수영장에 물을 콸콸 틀어서 가득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시중에 돈이 흔해진다는 뜻이죠. 돈이 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고 반대로 실물 자산인 집이나 주식, 금 같은 것들의 가격표에 적힌 숫자는 쑥쑥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현상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보시면 사과 한 알 가격이나 파 한 단 가격표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며 뒤로 넘어가실 겁니다. 내 작고 귀여운 월급 빼고는 정말 세상 모든 물건의 가격이 다 오르는 것 같죠?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내 지갑 속에 있는 10,000원짜리 지폐가 녹아내려 1,000원짜리가 되는 것 같아 너무나 무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땀 흘려 번 돈을 그냥 현금 상태로 장롱 속 깊은 곳에 모셔두거나 이자가 쥐꼬리만한 은행 입출금 통장에만 고이 넣어두신다면 인플레이션은 소리 소문 없이 내 돈의 가치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무서운 도둑이자 괴물이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선을 아주 조금만 돌려서 부자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까요? 인플레이션은 결국 현금이라는 종이 쪼가리의 가치가 떨어지고 실체가 있는 실물 자산의 가치가 위로 올라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만약 우리가 현금이라는 녹아내리는 얼음을 들고 있는 대신 돈을 잘 버는 훌륭한 기업의 주식이나 입지가 좋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가치 있는 아파트 혹은 오랜 역사 동안 가치를 인정받아온 금과 같은 튼튼한 우량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인플레이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운 괴물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산의 가격을 위로 힘차게 밀어 올려주는 아주 강력하고 고마운 파도가 됩니다. 동네 중국집의 짜장면 가격이 한 그릇에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2배 오르는 동안 좋은 기업들이 정성껏 만들어내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물건의 가격도 함께 오릅니다. 물건값이 오르니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도 덩달아 쑥쑥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주가도 자연스럽게 우상향하며 상승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깔고 앉아있는 집값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뉴스에서 떠드는 대출금리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며 가격이 위아래로 출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의 장기적인 시계열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시중에 끊임없이 풀려나는 어마어마한 돈의 양, 즉 유동성이 팽창하면서 종이화폐의 가치가 끝없이 하락함에 따라 한정된 땅 위에 지어진 실무자산인 부동산의 가격은 철저하게 방어되고 우상향하는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마치 텅 빈 수영장에 물을 채워 넣으면 바닥에 납작하게 가라앉아 있던 스펀지가 물을 잔뜩 빨아들이며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자산을 용기 있게 보유한 사람에게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 자산 가치를 팽창시켜주는 든든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몸을 움직여 노동으로 번 소중한 현금을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바꿔놓는 작업을 숨 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하게 여기고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오를 때는 어떨까요? 뉴스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며 이제 주식시장은 끝났고 부동산은 폭락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금리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 쓰는 대여료입니다. 렌터카를 빌릴 때 하루에 10만 원을 내다가 갑자기 20만 원을 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차를 안 빌리겠죠? 마찬가지로 돈의 대여료인 금리가 비싸지면 사람들과 기업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거나 집을 사는 것을 잠시 주저하게 됩니다. 돈줄이 마르니 일시적으로 자산시장의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금리를 팍팍 올린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지금 경제의 체력이 그 비싼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매우 뜨겁고 튼튼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면 금리를 올릴 수조차 없었겠죠. 그리고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금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언젠가 다시 해가 뜨듯이 금리가 오르고 나면 어느 시점에서는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반드시 금리를 내리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은 금리가 올라서 대중들이 빚의 무게에 짓눌려 공포에 질려 아우성을 칠 때 오히려 현금을 쥐고 미소를 지으며 시장에 싸게 널브러진 알짜배기 자산들을 여유롭게 쇼핑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저 멀리 까마득하게 보이는 최종 은퇴 목표에 예를 들어 10억 원, 20억 원이라는 거대하고 무거운 숫자만 뚫어져라 바라봅니다. 목표가 너무 멀고 높다 보니 오늘 하루하루 절약하고 투자하는 과정이 즐겁기는커녕 숨막히는 고통의 연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에서 조금만 금리 인상이다 위기다 하고 떠들거나 주식시장이 며칠 연속으로 흔들려 버리면 어차피 나는 이번 생에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10억은 절대 못 모을 거야. 이번 생은 망했어. 라며 깊은 좌절감과 무기력증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곤 그동안 애써 모아왔던 투자를 아예 포기해버리거나 공포감에 휩싸여 가장 가격이 싼 바닥에서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을 헐값에 내다 파는 패닉셀링이라는 치명적이고 뼈아픈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건 마치 매일매일 나를 위해 황금알을 낳아주기 위해 열심히 자라나고 있는 거위의 배를 스스로의 손으로 직접 갈라버리는 것과 같고, 내가 애써 밤새워 조립하던 든든한 복리 엔진을 내 손망치로 직접 박살내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그리고 머지않아 부자가 되실 우리 현명한 구독자님들은 대중들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부자들은 결코 너무 먼 미래에 웅장하고 부담스러운 최종 목표만 보며 스스로의 마음을 갉아먹고 지치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10억, 20억이라는 숫자 대신 내 자산이 스스로 굴러가기 시작하는 크로스오버 포인트라는 첫 번째 인계점을 아주 현실적이고 단기적인 목표로 단단하게 잡고 주위의 소음에 흔들림 없이 묵묵히 나아갑니다. 크로스오버 포인트에 도달하고 나서 내가 더 이상 아등바등 돈을 밀어넣지 않아도 은퇴 자금이 복리의 마법으로 알아서 굴러가는 코스트 파이 단계에 도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단계에 도달했다고 해서 당장 내일 아침 회사 사장님 책상에 사표를 멋지게 집어던지고 평생 놀고 먹기만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코스트파이라는 마법의 숫자가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진짜 위대한 선물은 바로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 즉 삶의 여유와 수많은 선택권입니다. 내 통장 안에서 이 든든하고 거대한 복리 엔진이 아무 소리도 없이 윙윙 돌아가며 나를 대신해 돈을 벌어주고 있다는 그 벅찬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매달 들어오는 월급 액수에만 목을 매며 돈에 쫓기듯 살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 상사가 도가 지나친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인격적인 모독을 할 때 다음 달 카드값과 대출이자가 무서워서 속으로 꾹 참고 스트레스 받아 병을 얻는 대신 내 삶의 주도권을 꽉 쥐고 아니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내면에 거대한 용기가 생겨납니다. 일주일에 5일 내내 야근하며 내 몸을 혹사시키고 갈아넣는 직장 생활 대신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급여가 조금 적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가슴 뛰게 만드는 새로운 일을 찾아 과감하게 이직을 하거나 작게 창업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의 소중한 근로 시간을 조금 줄여서 남는 시간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많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아이들이 커가는 예쁜 모습을 눈에 담으며 내 건강을 돌보며 온전히 쉴 수 있는 여유를 누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노후의 빵과 버터는 이미 시장이라는 녀석이 알아서 척척 준비해주고 있으니까요. 하루하루 쫓기듯 헐떡이며 살아가는 생존 모드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진정으로 내 삶의 의미를 음미하고 즐기는 자유 모드로 인생의 운영체제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험난하고 복잡다단한 경제시장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이어나가고 행동해야 할까요? 정답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의외로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시장의 단기적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보겠다는 교만하고 헛된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주가가 역사적 고점일까? 아니면 바닥일까? 매일같이 스마트폰으로 빨간색, 파란색 차트를 들여다보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건 수십억 연봉을 받는 미국의 월스트리트 천재들이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똑똑한 학자들도 절대 맞추지 못하는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장의 내일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대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만큼 좋은 주식이나 인덱스 펀드 같은 우량한 자산을 기계처럼 꾸준히 사모으는 정액 분할 매수, 이른바 DCA라는 적립식 투자의 위대한 힘을 믿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매달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을 보려고 10,000원, 20,000원씩 월 구독료를 내는 것처럼 나의 경제적 자유와 미래의 평안함을 위해 매달 자유 구독료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실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자연스럽게 우산을 펼쳐 쓰고 걷듯이 경제 뉴스와 시장이 폭락해서 파란불이 켜지면 아싸, 드디어 박앤세의 기간이 왔구나 하고 속으로 기뻐하며 평소보다 더 많은 수량의 자산을 아주 싼 가격에 쓸어 담으면 됩니다. 반대로 날씨가 너무 화창해서 시장이 폭등하고 빨간불이 번쩍이면 내 통장의 전체 자산 가치가 오르니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며 평소처럼 정해진 금액만큼만 조금 사면 되는 것이죠. 폭락장에서는 수량을 많이 모아서 좋고 폭등장에서는 내 재산이 늘어나서 좋은, 그야말로 무조건 이기는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결같이 꾸준히 자산을 모아가는 과정 자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노후를 책임지고 나를 위해 묵묵히 일해줄 아주 튼튼하고 거대한 복리기계의 나사를 매달 하나씩 꽉꽉 조여 완성해 나가는 참으로 위대하고 숭고한 작업인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러니 지금 당장 내 통장에 떵떵거리며 은퇴할 만큼의 막대한 돈이 당장 없다고 해서 절대로 조급해하시거나 남들과 비교하며 기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장이 내일 당장 폭락을 하든 미국이 뜬금없이 금리를 팍팍 올리든 내리든 환율이 어떻게 요동치고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든 간에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자본주의 생태계에서 해야 할 행동은 아주 명확하고 심플합니다. 나의 든든하고 멋진 복리기계가 완벽하게 조립되어 켜질 때까지 묵묵히 그러나 절대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시드를 모으고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거대하고 풍요로운 흐름의 배 안에 엉덩이를 무겁게 딱 붙이고 끝까지 머무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고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중간에 일시적인 소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기계의 핵심 부품을 빼버려서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고급 수입차를 덜컥 사버리거나 비싼 명품백을 사고 잦은 해외여행을 가는데 써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더 멋져 보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는 유혹을 이겨내야만 우리 기계가 온전히 완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극적인 뉴스에 공포 마케팅에 속아 넘어가 내 소중한 기계가 완전히 고장났다며 바닥에서 헐값에 기계를 고물상에 넘겨버리는 패닉셀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심지어 세계대전쟁이 일어나고 치명적인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던 참혹한 시기에도 우리 인류의 자본주의 시장은 기어코 그 깊은 상처를 스스로 회복해냈고 끝내 보란듯이 우상향하며 우리에게 믿음직스러운 든든한 전기 모터가 되어주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의 투자 여정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려보도록 합시다. 재테크를 갓 시작한 처음에는 첫 1천만 원이라는 작은 시드머니를 모으는 것조차 너무나 버겁고 끝이 없는 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남들은 다 쉽게 버는 것 같은데 나만 거북이처럼 기어가는 것 같죠? 하지만 그 소중한 첫 1천만 원을 마침내 달성하는 그 눈부신 순간, 내 안에는 나도 무언가를 해냈다는, 나도 참을성이 있다는 작지만 단단한 성공의 습관이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퇴근길 맥주 한 캔, 주말 배달 음식에 달콤한 소비 유혹을 꾹꾹 참아낸 내 자신이 너무나 대견해지고 투자와 저축이라는 것이 책에만 나오는 허상이 아님을 내 몸과 통장으로 직접 느끼는 첫 번째 자랑스러운 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 1억 원이라는 아주 상징적이고 무게감 있는 숫자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재테크와 투자의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장이 하루에 1, 2%만 조금 올라도 내 한 달치 월급에 버금가는 쏠쏠한 수익이 계좌에 떡하니 찍히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말로만 듣던 복리의 마법이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짜릿하게 느끼기 시작하죠. 그 후로도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꾸준히 정직하게 페달을 밟다 보면 마침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길고 깊게 이야기 나눈 그 황홀하고 결정적인 순간, 내 자산의 성장 속도가 내 노동의 저축액을 시원하게 추월해버리는 크로스오버 포인트를 환희 속에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본이 내 노동을 완벽하게 압도하는 기적 같은 순간, 내 자산이 나 대신 밤낮 없이 투잡 쓰리잡을 뛰며 돈을 벌어오는 아주 초현실적인 경험을 일상처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어떤 쌈짓돈도 내 지갑에서 추가로 밀어넣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코스트파이의 영역에 사뿐히 진입하여 누구도 내 삶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완벽하고 단단한 경제적 자유의 거대한 성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먼 훗날의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막연하고 무거운 압박감에 짓눌려 가장 젊고 아름다운 오늘 하루의 소중한 행복을 온전히 다 희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나를 위해 평생토록 지치지 않고 영원히 일해줄 세상에서 제일 튼튼하고 든든한 멋진 기계를 내 손으로 직접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벅찬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나의 첫 1천만 원 달성, 감격스러운 첫 1억 원 달성, 그리고 크로스오버 포인트 돌파와 같은 이 여정 중간중간에 소중한 마일스톤들을 하나씩 스쳐 지나칠 때마다 정말 고생 많았다고 자신을 진심으로 따뜻하게 안아주고 축하해주는 여유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저녁도 한 끼 사드시고 말이죠. 재테크와 투자는 남들과 속도를 경쟁하는 100m 단거리 스프린트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내 남은 평생을 함께 호흡하며 달려가는 아주 길고 아름다운 마라톤이니까요. 그 긴 마라톤을 뛰는 동안 때로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무릎이 까지기도 할 것이며 심장이 터질 것처럼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비도 분명 여러 번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목적지에 도착하여 든든한 경제적 자유의 달콤하고 시원한 열매를 크게 한 입. 배어무는 그 빛나는 모든 순간까지 저 부자 메이트가 항상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여러분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성적이고 정확한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경제학 차트나 머리 아프고 알아듣기 힘든 어려운 전문 용어는 다 빼버리고 그저 우리네 평범한 삶의 이야기로 마트에서 장 보는 이야기로 거대한 경제의 흐름을 짚어드리고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공포에 흔들리지 않고 가장 올바르고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발을 맞춰 걷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슴속 깊은 곳에 품고 당장 이루고 싶은, 지금 달려가고 있는 바로 다음 목표 금액의 마일스톤은 구체적으로 얼마이신가요? 이제 막 굳은 결심을 하고 투자를 시작해서 의미 있는 첫 1천만 원의 고지를 향해 숨차게 달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 돈이 불어나는 복리의 달콤한 맛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1억 원이라는 상징적인 고지를 눈앞에 두고 계신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내 돈이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그 짜릿하고 마법 같은 크로스오버 포인트의 돌파를 바로 코앞에 두고 계신가요? 혼자서만 속으로 생각하고 다짐하지 마시고 이 영상의 댓글칸에 여러분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의 목표를 아주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사람의 목표라는 것은 머릿속에만 담아둘 때보다 밖으로 크게 소리내어 말하고 손으로 꾹꾹 눌러 기록할 때 비로소 아주 강력하고 단단한 현실이 되어 내 삶으로 끌려오기 시작하니까요. 오늘 하루도 각자의 일터에서 치열하고 열심히 일하고 더 나은 내일과 미래를 위해 현명하고 이성적으로 투자하는 우리 모든 구독자 여러분을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폭풍우가 치는 시장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이성적 낙관주의자가 되어 우리 내일도 기분 좋게 잃지 않고